안녕하세요 꽁냥분들, 꽁냥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했던 디즈니 플러스 추천작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무조건 내가 끝까지 볼 거야. 범인 누군지 내가 알아낼 거야. 4화까지 정주행을 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마지막엔 막 울 정도로 너무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최근 들어 잘한 짓 중에 하나가 바로 디즈니 플러스 구독한 거거든요.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심적으로 조금 힘든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기대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제 눈에 보인 게 바로 디즈니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를 딱 구독한 다음에 콘텐츠들을 막 살펴보니까 웬걸? 생각보다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콘텐츠들이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 하지만 제가 누구겠어요. 완전 파워 검색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아냈지. 그래서 오늘은 숨겨진 명작들과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한다면 이것만큼은 꼭 봐야 한다 하는 추천작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연말에 보면 너무나도 좋은 쏙냥 추천작들은 어떤 게 있을지 보러 가보실까요? 아 시원해! 첫 번째 추천작은 바로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 이웃이 만나 아파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주제로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스토리인데요. 시즌1이 끝날 때까지 사람을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분명히 쟤일 거야 쟤네 딱 봐도 쟤인데 그걸 모르나? 스토리 너무 쉬운데? 해. 근데 또 그 용의자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막 펼쳐져요. 그러면서 맞춰질 듯한 퍼즐이 또 안 맞춰져. 누구지? 얘지? 뭐지? 했다가 몰라 그냥 봐. 이거 무조건 내가 끝까지 볼 거야. 범인 누군지 내가 알아낼 거야. 계속 깊게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아무래도 배경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이웃들 하나하나의 특징이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셋만 도드라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막 배우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드라마가 풍성하게 변해가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아파트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매력이 철철 넘치는 수사극 코미디입니다. 저처럼 수사극, 미스테리, 코미디 이렇게 반대가 섞이는 그런 장르를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이것만큼은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는 이 남자를 주었다입니다. 딱 스토리를 보고 확 끌리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이 남자를 주었다? 감이 전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볼까 말까 했는데 평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래 한번 봐보자 하고 시작했다가 4화까지 정주행을 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마츠도 사토루라는 조연급으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중년 배우. 근데 이제 그 배우가 자신이 어떻게 배우가 됐는지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에세이 같은 식으로 이제 글을 썼었는데, 근데 그거를 우연히 어떤 기자가 보고 이걸 책으로 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토루를 찾아와요. 인터뷰를 중간중간에 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쓰셨던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이렇게 교차돼서 진행이 되는데, 과거에 마츠도 사토루 역을 한 배우가 연기를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토루 같아. 생각 회로가 막 복잡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뭐가 즐거우면 굉장히 즐거움을 확 느끼고, 약간 호감이 간다? 그럼 나는 진짜 좋아한다고 확 느껴버리는 약간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토루가 우연히 연극을 보고 연기의 매력에 빠져서 이 도쿄로 오게 됩니다. 도쿄에 와서 자신이 꿈꾸던 배우의 생활을 이제 멋지게 시작을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뻔히 아는 스토리 있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날 기회가 막 와가지고 꿈 같은 스토리? 그런 식으로 또 펼쳐지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막 여자에 빠져서 여자에 허우적거리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막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다가 배우의 운전기사 역할도 갑자기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선택일지라도 그 사람은 진심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좀 굴곡지게 이렇게 삶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감이 가고 더 마음이 가고 더 공감도 되면서 깊게 응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남자를 주었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 가볍게 보기 좋은, 근데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드라마 같아서 저는 혼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천작은 바로 디즈니의 평범한 하루 쇼츠인데요. 저는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고 처음으로 본 컨텐츠가 바로 이거였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 디즈니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다 담겨있는 얘기예요. 이게 쇼츠 버전이 있고 풀 버전이 있는데 저는 풀 버전이 있는지 모르고 쇼츠부터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깊게는 못 봤지만 지루한 걸 느낄 틈도 없이 진짜 감명 깊게 모든 회차를 다 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캐릭터를 3D로 만들기 전에 실제 모습을 이제 보면서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찰흙 같은 걸로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점점 컴퓨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신 직업에 대한 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컴퓨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지털 모델러가 됐는데 이제는 아티스트들에게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세상에는 대단한 실력의 디지털 모델러들이 있고 특히 이곳에는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저는 조각을 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다는 충동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지금 조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일지라도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조각 일 자체를 더 잘하고 싶은 욕심만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유튜브 산업 안에 있다 보니까 트렌드에 예민하고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트렌드만 쫓다 보면은 내 것을 잃어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깊게 들 때가 많더라고요. 트렌드가 한 20 정도고 내 것이 80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트렌드가 막 60 정도고 내 것이 40 정도가 돼버리면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 40으로 내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또 아니라서 40으로 승부 볼 자신은 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컨텐츠 산업, 디즈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위안도 많이 얻고요. 영감도 되게 많이 얻고 그리고 약간 되게 어르신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미키마우스는 약간 이래야 되지 않아? 막 이런 걸 좋지 않을까?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서 깊게 생각하고 또 즐거워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내 컨텐츠를 만들 때 같이 막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재밌게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시리즈가 있는데 에릭 베이커 이분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우리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막 꾸며져 있잖아. 공간들이. 그래서 저는 보면서 계속 그 생각했었거든요. 이걸 만든 걸까? 아니면 실제로 영화 촬영장에서 쓰였던 걸 가지고 온 걸까? 이런 궁금증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바로 해결됐어. 이게 다 만든 게 아니고요. 어디서 어렵게 공수해온 제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폐 비행기? 이거를 힘들게 찾아가지고 힘들게 갖고 와서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느낌으로 재현을 하고 그 공간에 딱 들어가면 박스랑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가짜로 모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디서 공수를 다 해온 거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와, 나 앞으로 디즈니랜드 갈 때 진짜 하나하나 다 꼼꼼히 말겠다. 2번, 3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디즈니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다큐도 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많은 문제점들도 있었고 뭐 기구도 고장나고 투자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공간이 됐죠. 디즈니랜드가 더 좋았던 건 어른들이 모여 어린이들에게 환상을 지켜주고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린이의 그 심정 있죠. 나도 어린이일 때가 있었으니까 그 감성을 잃지 않고자 마냥 TV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닌 실제로 공간을 구현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들이 힘든 순간도 물론 있었겠지만 본인도 즐겁고 많은 이들이 즐거웠다는 거. 그래서 더 디즈니랜드라는 공간이 들어갔을 때 즐거움, 신나는 이런 느낌을 확 더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더 디즈니를 좀 사랑하게 됐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궁금해지죠? 이거 꼭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추천작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해야겠어. 그리고 그 다음은 짧게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건 워낙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루카입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 왜냐면 저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스토리 이런 거에 좀 더 몰입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디즈니랜드는 누가 봐도 동화잖아. 누가 봐도 막 물속이고 누가 봐도 물고기고 공감도 잘 안 되고 뭐 보다 이게 끄게 되더라고. 근데 이 루카는 진짜 마지막엔 막 울 정도로 너무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루카는 어떤 스토리냐
띠냐면 물속에서는 물고기의 모양을 띠고 있고요. 육지로 나가면은 사람의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는 바다괴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다괴물을 잡기 위해 현상금도 걸고 바다괴물은 무서운 존재다. 약간 이런 인식을 다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루카는 어릴 때부터 밖에 절대 나가지 말아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는데 알베르토라는 애를 만나요. 알베르토는 어떤 아이냐면 어릴 적 부모님을 잃은 상태여서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좀 자유로운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루카가 경험하지 못한 육지의 생활도 많이 하고 또 등대에서 자기 아지트도 만들고 약간 이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루카가 알베르토를 만나면서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그런 세상들을 알베르토가 막 알려주는 거야. 이 형은 정말 멋진 형이야.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즐기는 형이야. 근데 이 영화의 포인트는요. 점점 루카가 육지의 맛을 본 이후로 알베르토보다 더 모험심이 강한 행동들을 막 하려고 하거든요. 말을 할 때도 알베르토는 나는 내 정체를 들킬 수 없고 또 이 존재와 나는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방어벽을 딱 치고 거기를 누리는데 루카는 그냥 모든 게 다 궁금한 아이인 거야. 이것도 물어보고 나도 저 가면 안 돼. 보면 볼수록 루카가 모험심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엔딩 장면만큼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만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았고 공감이 너무 많이 된 애니메이션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카 안 보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리즈는 바로 더 베어입니다. 더 베어는 사실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썸네일 자체가 확 끌리는 썸네일은 아니더라고. 어떻게 보면 무슨 폭력 영화같이도 보여요. 1화를 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정신없어. 아메리칸 셰프, 더 셰프 바쁜 축에도 못 껴. 정말 나까지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는 대략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형이 운영하고 있던 샌드위치 가게를 이제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되게 좋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동생이 갑자기 여기 투입돼서 이제 이 레스토랑을 어떻게든 운영을 해가야 하는 근데 거기에 또 빌런이 있어. 사촌형?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땐 주방장인데 자꾸 셰프로 부르려고 하고 그냥 일반 샌드위치 가게인데 자꾸 막 길 막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한 3화까지는 그래요. 내가 뭘 봤지?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얘는 진짜 봐야 돼. 계속 보면서 셰프들에 대한 애정도가 깊어져야지 진짜 그때부터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다. 배우들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더 배워도 완전 추천드릴게요. 연애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핑크라이. 나오시는 출연자분들의 비주얼이 와 엄청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 출연자마다 갖고 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근데 비밀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 어마어마하고 어떤 분은 이게 왜 비밀이야? 약간 요렇게 되는 비밀의 차이가 좀 사람마다 너무 극과 극으로 달라가지고 그 점은 조금 아쉬웠는데 무튼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발견된다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요런 연애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감정에 솔직한 그런 분들이 나와줘야 재밌다. 카메라 신경 쓰면서 막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솔직한 발언을 하는 그런 출연자들이 있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저는 좀 패널분들이 환승 연애처럼 같이 감정이입도 하고 나라면 이랬을 것 같아. 더 깊어지는? 그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근데 이 핑크라이 같은 경우에는 나 안 봐. 나 그만 볼래. 몰입도를 깨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출연자분들의 케미가 좋아가지고 가볍게 보기 좋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요. 이거 아직 안 보시는 분들 계세요? 꼭 보세요. 이거 재밌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오빠한테 계속 보자 했어요. 근데 송중기 씨가 그동안 맡았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좀 로맨스, 약간 사랑 얘기 이런 게 좀 껴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좋아하시지만 남성분들은 좀 약간 오글거려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안 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필살기 지무비를 틀어줬죠. 여러분 재미는 진짜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안 보려고 한다 할 때는 지무비를 틀어주세요. 지무비에서 때마침 1화에서 3화를 요약한 영상을 딱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걸 봤지. 처음엔 되게 시큰둥했거든요. 나중에는 4화 메타부터 봐야 돼. 와 이성민님의 연기도 진짜 최고고요. 미스테리한 판타지 스토리의 개연성들이 다 있어. 2022년 기준 명작이 좀 탄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1화 봤는데 좀 지루해? 하면은 지무비 1화부터 3화 보세요. 충분히 내용 다 이해할 수 있고 4화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디플 추천작들을 털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 지금 약간 목이 쉬었어.
저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재밌게 봤지만 본 지 한 달 된 작품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맞았나 싶기도 하고 그 배우 이름이 뭐였지? 하기도 하고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화 리뷰해주시는 분들, 드라마 리뷰해주시는 분들 대단하다는 거.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추천작들 보시면서 올 연말은 외롭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좀 더 따뜻하고 재밌고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